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정두희 교수입니다. AI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이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좀 더 발전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AI 혁신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I는 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AI 자체가 어떤 새로운 일들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 세상을 AI가 그 자체로 완전히 매직처럼 바꿔놓는 이런 종류로 보진 않습니다. AI는 전적으로 도구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AI를 통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그런 종류의 도구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께서 AI를 공부를 하실 때 AI가 무엇인지 이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이거를 함축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AI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AI 혁신을 조금 정돈된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이 고도화된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궁극적으로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렇게 드라이한 설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집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기술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활용하고 또 구현해왔던 기능보다 좀 더 고도화된 좋은 기능을 구현해내는 게 1차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걸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기술 자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AI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용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 좋아지는 게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새로운 가치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요, 이 사용자 또는 고객, 그 대상이 지금까지의 이 경험에 비해서 AI를 이용했을 때 경험이 좀 더 좋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요, 많은 AI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이제 결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실이 나타나는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많은 프로젝트들이 뭔가 만들어내긴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AI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성공했는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 솔루션보다 이 AI 기반의 솔루션이 더 좋아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아주 고도화된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냈지만 정작 뚜렷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용할 가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고요. 사용자 경험에서 뭔가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AI를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 하시는 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기술 자체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을 활용해서 뭐가 좋아지는지를 분명하게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세상을 구할 시간이 1시간 주어지면 59분은 문제를 파악하는 데 쓰고 나머지 1분은 그걸 해결하는 데 쓰겠다. 자, 오늘 여러분과 주로 나눌 이야기는요,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60분 중에서 59분은 문제를 파악하는 데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AI 혁신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하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하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근데 지금 이 기술혁명 시대 또 AI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노하우보다는
what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긴 이유가 있는데요. 노하우가 중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문제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 똑같은 문제를 얼마나 누가 더 잘 풀 것인가, 이 상황에서는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이 정해진 문제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풀어낼 것인가, 이 노하우가 중요한 상황이죠. 자, 근데 문제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변화가 굉장히 크고 또 변화의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요,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자, 이 변화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혁명기와 같은 이 변화의 상황에서는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이 3차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물론 그 혁명이 진행된 그 시점에서는 변화가 굉장히 많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틀이 자리 잡혔고요. 산업계에서도 회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분명했어요. 특별히 이 7, 80년대 또 90년대 이 정도까지는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이 토양에서 되도록이면은 많이 만드는 거,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똑같은 걸 만든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하는 이런 효율성,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그래서 뭘 만들든지 웬만해서는 잘 팔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대량 생산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종류의 노하우가 중요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많이 만든다고 또 싸게 만드는 게 다 정답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졌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중요한 그 포인트도 과거와 다르게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기술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신기술이 들어오면서 이 수많은 기업들의 경영 방식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큰 상황에서 기업들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요,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구도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 또는 어떤 조직이 특정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고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낼 때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그 AI 혁신은요, 그 급진적인 혁신에 분류가 됩니다. 급진적 혁신이라고 하는 건요, 기술이 발전을 할 때 나름대로의 궤도를 갖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은 발자국이 있습니다. 기술도 발전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발자국과 같은 그 흔적을 만들면서 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걸 쭉 선으로 잇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궤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한 기술은요, 하나의 궤도 선상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궤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진적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궤도에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는 이런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자, 새로운 궤도다 보니까 경험이 없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사회에 소개하고 적용시키는데 뭐가 중요한지 아무도 몰라요.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잘 발견하고 정의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빌 게이츠도요, 정보혁명 시기부터 지금 AI 시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혁신을 주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빌 게이츠도 이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를 경영할 그 시점부터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know what이 중요하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의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여러분께 AI 혁신과 관련해서는 엔지니어의 눈으로 문제를 통찰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AI 혁신은요, 테크놀로지 푸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혁신을 하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요. 첫째는 테크놀로지 푸시고 두 번째는 마켓 풀 방식입니다. 테크놀로지 푸시는 어떤 기술적인 장점이나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이 주어져서 그거를 솔루션으로 구현해내는 방식으로 하는 혁신입니다. 기술에서 출발했죠. 반대로 이 마켓풀 방식은 시장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또 해결되지 않은 니즈,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해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 마켓풀 방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급진적인 혁신은요, 대다수 테크놀로지 푸시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술적으로 발전된 새로운 기술이 발전이 됐는데 이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시장의 니즈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장에 무엇이 필요할지를 통찰해서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또 제시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엔지니어의 시각으로 문제를 통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우리 실생활의 상황을 보고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고장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동차가 고장나서 한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자, 문제가 뭘까? 이제 운전사는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제 본넷들을 열고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찾아야죠. 본넷들을 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자동차 전문가가 보는 그 시각과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 문제를 찾아내는 그 능력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AI 혁신이 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동차 전문가는 본넷들을 열면은 뭐가 문제인지 또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문외한은 문제를 못 찾는 이유는요,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AI 혁신에서 문제 정의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꼴똘히 열심히 본다고 해서 문제가 찾아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 현상을 바라볼 때 문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혁신은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AI 분야에서의 사전 지식은 아무래도 이게 기술 분야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물론 기술에 대한 지식이 다는 아닙니다. 이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 사람들의 사용자 경험, 우리가 UX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UX적인 측면도 중요하고요, 이 시장에 어떻게 파급될 것인가, 시장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전 지식을 토대로 문제를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화장실의 공간을 개선하는 이런 상황을 한번 볼까요? AI 기술을 화장실에 적용하는 겁니다. 어떤 영역에 어떤 AI 기술을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AI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능력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측도 잘하고요, 인식도 잘하고요, 또 사람과 소통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때 어떤 기능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요, 또 이 기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을 때 화장실의 어느 부분을 AI를 통해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AI 혁신은 테크놀로지 푸시 성향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시각으로 문제를 통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엔지니어의 시각으로 문제를 통찰한다는 것은 사전 지식, 특별히 AI에 대한 기술 지식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프랙티컬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 기술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AI 기술을 새롭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 AI 기술로 해결해야만 하는 고객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기술이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AI가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은 무엇일까? 그리고 AI 기술로 그동안 아무도 시도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과 방향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AI를 여러분의 업무나 조직에 어떤 그 전략에 적용을 하게 될 때는요, 문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 정의 기술서 같은 종류를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정리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문제 정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함축적으로 한 페이지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 정의 템플릿을 여러분께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 있는 이 서식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문제 정의를 해야 합니다. 문제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문제 정의를 이제 잘 해야 됩니다. 여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이 문제 정의를 체계적으로 하는 그 하나하나의 이 섹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용자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요, 특정 사람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범용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요, 뭔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문제로 여기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궁극적으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제품을 만들거나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AI 이 기술을 여러분의 업무에 활용할 때 그 목적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문제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용자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용자가 정의가 됐다면요, 두 번째는 이 사용자가 가진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뭔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죠. 그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문제가 모호하면 혁신의 방향성마저 모호해집니다. 문제 정의 이후에는 이제 알고리즘도 선정해야 되고 또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용자가 얻는 혜택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정의를 할 때요, 모든 문제를 다 정의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정의하기 나름이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사용자에게 모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 사용자가 얻는 혜택이 크고 분명한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회지향적 문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지향적 문제 정의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이 사용자는 이 만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만족을 위해서 사용자가 페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을 돈 주고 살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제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이 솔루션을 이용하기 위해 시간과 이 노력을 투자를 할 것인가, 소비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페이가 가능해지는 그런 종류의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고요. 자, 그 만족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한다는 거죠. 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회지향적인 문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품이나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를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그걸 통해서 고객이 얻는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요. 특별히 여러분께서 이 사용자에게 선사하고 싶은 그 혜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대한 이 명분도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 명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조직, 다른 기관, 다른 회사가 아니라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이요, 명분이 불분명하면 일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명분이 분명할 때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내기가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행위를 하는 상황을 볼까요? 법률가가 의학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 행위를 하는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법률가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요, 명분이 분명할수록 그 일이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왜 이 사용자의 문제를 여러분이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분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명분을 살리기 위한 이 방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분이 잘 갖춰지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일이 비교적 더 잘 풀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정리를 하면은요, 좋은 문제의 조건은요, 이 문제 정의의 방향을 시사하는데요, 이 문제 정의의 프로세스를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기반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용자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를 풀 것인가? 그 다음에는 이 사용자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왜 중요할 것인가? 이런 명분이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요, 모든 문제든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문제 정의가 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 제약사항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포함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이점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약사항이 굉장히 크리티컬해서 문제 자체는 중요하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맞지만 제약사항을 우리가 핸들할 수 없어서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이 제약사항을 해결함을 통해서 문제를 잘 풀어나가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든지 이런 정확한 결정을 위해서도 제약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 정의 기술서를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작성을 해보시면 문제를 정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문제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